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리플의 호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니까 기관들과 대형 고래들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은행업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세계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과 SEC 간의 재판이 종결 절차에 돌입하면서 4년간의 기나긴 악재 해소에 긍정적인 스탠스도 보여주고 있어서 고래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이 큰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화폐 기업 미 은행업 진출 쟁거름이라는 뉴스인데, 자,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나섰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친가상화폐 규제 환경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뿌리 내리려는 전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XRP 즉 리플이죠.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의 여기 서클, 그리고 디지털 자산 수탁사인 비트고가 OCC 즉 미국 연방 당국인 통화감독청에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인가를 신청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을 보관하거나 결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출을 제공하거나 예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리플이 OCC에 국내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다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롭고 특별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 만약 이제 승인이 된다라면 우리는 주와 연방 감독을 모두 받게 된다라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롭고 특별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겠죠. 연준의 마스터 계좌도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의 이런 행보는 이제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이 연방 당국의 규제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승인된다라면 연준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리플이 엄청나게 공격적이게 나가고 있어요. 거의 전 세계 인프라를 어떻게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XRP 활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XRP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의 새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에 만나 글로벌 금융시스템 대변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XRP 커뮤니티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전통 금융권의 탈중앙 디지털 자산 수용이 초입기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대명사인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의 XRP를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도입의 강력한 지지자인 빈센트 반코드의 최근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같이 전망을 불을 지피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년간 스위프트와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현대화를 위한 경쟁자로 인식이 되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한 폭탄 선언을 했었죠. 폭탄 선언. 자,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 금융에서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 리플은 뭐다? 진짜였다. 즉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이 되면서 본격적인 뭐다? 제도권 진입, 그쵸? 이 제도권 진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스위프트는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넷과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가 이제 기존 금융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ODA 솔루션에 고가의 노스트로 그리고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하지 않아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스위프트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제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 확대를 인정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업계가 토큰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러한 발표는 XRP의 장기적인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대중화의 촉매제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왔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쉬워요. 그냥 이 리플의 가치를 믿고요, 신뢰하고 그리고 밸류를 인정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냥 투자에 나가시면은 우리는 충분한 큰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4,000원짜리의 저항 라인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 라인은 쉽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이제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승리 날 때에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박스권 상단에. 그래서 4,000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돌파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안착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박스권 하단 부인 다시 한번 3,250원 자리였죠. 요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될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으로는 3,700원 자리,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요 자리가 뚫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3,250원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